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부 참 쉽지가 않죠? 그래요. 오늘은 다소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번 방송을 잘 시청하셔서 부동산이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어렵게 생각하셨던 부동산의 미래의 가격, 그래요. 부동산의 가격, 미래, 제가 점쟁이가 아닌 이상 우리는 예측이나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측하고 추측할 수 있는지 이러한 방법까지 오늘 강의 내용 속에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미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책 맨 앞부분에 이런 말이 나오죠. 부의 불평등한 분배와 특권으로부터 나오는 제약과 비참을 목격하고 좀 더 나은 사회 구조의 가능성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역시 책 두께만큼이나 처음부터 무엇인가 상당한 압박감을 그렇죠? 상당한 압박감을 주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책의 핵심 내용으로 본다면 사회가 진보함에도 노동자들이 계속 가난한 이유는요, 지주들의, 땅 주인들의 불로소득 때문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정부는 지대를 직접 징수해야 된다. 또한 단일세제인 토지 가치세를 시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주된 이야기가 된다는 거겠죠. 여기서 말하는 토지 가치세, 어떻게 보면 누가 하던 말, 국토 기본세, 그렇죠. 이런 말과 좀 비슷하죠. 맞아요. 어떻게 보면 한정된 국토의 토지에 세금을 부과해요. 가난한 이들에게 다양한 복지 혜택을 주자. 이런 의미로 그냥 너그럽게 생각하세요. 그냥 너그럽게 이런 이론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헨리 조지의 철학에 따르는 부동산 정책 위반자들을 우리는 흔히 조지스트 패러다임이라고도 하죠. 저는 그냥 줄여서 조지스트라고 이렇게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되는 정책 위반자들을 우리는 시장주의자라고 이렇게 칭하기도 하죠. 시장주의자들의 특징으로 본다면 부동산 시장은요, 정부의 개입 없이 그냥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에 맡겨두자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그렇죠? 물건 가격이 형성이 되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경제의 흐름이 돌아간다. 이런 논리로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조지스트는 부동산 시장의 철저한 정부 개입으로 부동산 가격을 통제하자는 것이고, 시장주의는 부동산 시장에 정부 개입을 최대한으로 하지 말고 그냥 시장에 맡겨두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정부가 개입하자는 쪽,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를 토지 경제학에서는 경제의 문제를 보는 시각을 크게 4가지로 나누는데요. 마르크스주의, 조지스트주의, 계획주의, 시장주의라고 이렇게 4가지로 나눈다는 겁니다. 여기서 좌측으로 가면 갈수록, 즉 마르크스주의로 가면 갈수록 정부 개입이 강하다. 시장 통제가 강하게 나타나는 거고요. 우측으로 가면 갈수록 정부 개입이 약하고 정부의 부동산 시장 통제를 약하게 하는 주의, 즉 시장에 맡기는 시장주의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또한 간단히 역대 정부별로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를 우리는 조지스트주의라고 본다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우리는 시장주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2가지 주의의 부동산 이념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비교를 한번 해보면, 시장주의의 토지 가치관은요, 형평성보다는 효율성, 그렇죠, 효율성, 뭐가 더 돈이 되냐 이 부분을 중점으로 본다는 거고, 부동산 가격 인식은 개인들이 알았어. 개인들은 합리적으로 투자를 한다. 합리적으로 사고 팔고를 한다. 그러니 부동산 가격 또한 개인들의 합리성에 의한 이러한 결과가 바로 부동산 가격이다라는 거죠. 또한 시장주의의 정부 역할은 작은 정부죠. 즉 부동산 시장의 정부는
최소한으로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조지스트주의는요, 가치관은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이에요. 즉 특정 소수가 많이 가져가는 것보다는 형평성, 다 같이 좀씩이라도 좀 가져가자, 이런 가치관이고, 부동산 가격에 대한 인식은 자본이익을 위한 투기 세력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형성된다, 이러한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조지스트주의자들의 정부 역할은 큰 정부가 되겠죠. 일단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세금을 많이 걷어서 이 돈으로 뭐 임대 아파트를 짓겠다, 주공 아파트를 짓겠다, 이러한 행위를 뭐 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주의자들의 토지에 관한 관점은요, 공급 신축성이고 불로소득을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주의자들은 토지에 나오는 소득, 이거는 불로소득을 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토지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득하는 그런 소득이다. 어떻게 보면 정당한 소득으로 본다는 거고요. 제도적으로 본다면 토지 사유제를 선호하고, 부동산 정책으로 본다면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즉 부동산 규제를 풀어야지 부동산이 돌아가고 경제가 돌아간다, 즉 완화 정책을 선호하는 주의가 시장주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시스트주의에서 토지의 관점은 부정성, 토지는 증가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불인정입니다. 이거는 투기 세력들에 의해서 소득이 발생했다. 이건 투기 세력들에 의해서 소득이 발생했다. 따라서 빈부격차가 더 커졌다. 그래서 불로소득에 대해서 불인정을 한다는 거죠. 제도적으로 본다면 토지의 가치 환수제, 어떻게 보면 토지 공개념이 개념이다. 따라서 토지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납부하는 세금, 토지 보유세 부분을 많이 거두겠다, 이러한 취지가 되겠죠. 또한 부동산 정책으로 본다면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 적극적으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을 펼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아시다시피 현재 정부인 문재인 정부는요,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조지스트주의 쪽이라는 거죠.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요, 다음 화면처럼 한번 화면을 보시죠.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 요거를 보고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2017년도에 100.9, 2018년도에 118.0, 2019년도에 128.5, 2020년도에는 155.6이라는 거죠. 이처럼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고, 아마 2021년이 되면 요 수치는 훨씬 더 증가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밑에 보면 대전 아파트 실거래 지수인데요, 2017년도 100.4, 2018년도 101.2. 그러니까 대전 아파트 같은 경우 2017년과 2018년 놓고 보면 크게 상승하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2019년도 들어서 112.7, 2020년에는 137.0이라는 거죠. 그만큼 대전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가 2019년도와 2020년에 급등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너무 많이 급등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정부가 개입을 했는데 그 결과는 결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부동산 가격이 오르자 현재 정부는요,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은 저금리, 풍부한 유동성, 신축 공급 부족, 이러한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물론 이러한 원인도 있다라고는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뭐 좋게 평가를 해드리면 이런 원인들보다는 무엇보다도 공공의 부동산을 일부 투기 세력들에 의한 투기로 집값이 상승하였다라고 판단을 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보다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중과세, 어떻게 보면 징벌적 가세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대출 규제, 재개발, 재건축 규제에 집중함으로써, 그렇죠, 막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폈다는 거예요. 따라서 초기 집값을 잡지 못하고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국민들의 평가가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에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차기 정부는요, 조지스트주의보다는 부동산은 그냥 시장주의 노선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윤석열 새 정부 국토부 장관의 시장주의자인 심경 교수로 내정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것 같은데, 이분이야 누구보다도 시장주의자지 않겠습니까? 지나친 정부 규제가 오히려 집값을 상승시켰다. 따라서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를 풀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같은 미실현된 이익 가세, 이런 부분도 규제를 너무 세다. 이 부분도 풀자. 그리고 대출 규제. 이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집을 사는데 대출 규제 하는 데가 많지가 않다. 그래서 대출 규제도 풀자. 결국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요, 정부 개입을 약하게 하고 시장 통제를 약하게 하고 부동산 시장 중심, 정부 규제 최소화로 나갈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이 투기꾼들의 투기에 의한 집값 상승으로 안 본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차기 정부가 생각하는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은 그것은 바로 수요와 공급 법칙상 신규 주택 공급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친시장 중심의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오늘 숨가쁘게 이 시간까지 이렇게 온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요, 강력한 정부 개입으로 부동산을 규제하는 조지스트주의자들도 잡지 못한 집값을 시장주의 논리로 주택 공급만으로 과연 잡을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요, 주택 공급은 짧아도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맞아요. 따라서 주택 공급 계획만으로 부동산 가격이 쉽게 잡힐지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재산세, 대출 규제, 재개발, 재건축 다 풀어준다는 것은 시장주의 원칙에는 맞아요. 하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 어떤 분위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 거래표입니다. 얼마나 많이 이처럼 올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로 인해서 올해 들어서 겨우 부동산 가격이 잡혀가는 이런 시점에 다시 조지스트 물러가고 시장주의가 나타나가지고 규제 완화 일변도로 부동산 정책을 펼친다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번 꿈틀거리지 않을까요? 따라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요, 주택 공급은 늘리되 지나친 규제 완화 정책은 현재로서는 시장에 겨우 잡혀가는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보면 상승 촉매를 또 제공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설픈 조지스트들의 질은 부동산 불에 시장주의가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지나친 규제 완화 정책은 반드시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저로서는 걱정이 됩니다. 물론 저만의 걱정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